3개월 전 미국으로 망명해 국방정보국과 협력하며 정보 제공을 해온 중국 고위 인사의 신분과 제공된 구체적 정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파이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스파이토크 매체를 인용한 미국 보수 매체 레드스테이트에 따르면 망명자는 중국 국가안보부 부부장인 동징웨이이며 그는 2월 중순 딸 동아화와 함께 홍콩을 거쳐 미국에 왔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동은 1963년생으로 허베이성 자오시안현 출신이며 국가안보부에서 잔뼈가 굵어 2017년 3월 허베이성 국가안보 국장을 거쳐 2018년 4월에 국가안보 부부장에 올랐습니다. 동의 신분이 드러나자 그의 신상 정보는 바이두 검색에서도 사라졌으며 중국 국가안보부 공식 웹사이트에도 국가안보부 부장 소개만 있고 그의 정보는 사라졌습니다. 국가안보부는 해외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전문 스파이 대부분은 국가안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부부장은 극비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데 그의 망명으로 시진핑 중나라의 중국 공산당의 정치 상황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이토크에 따르면 동은 2월 중순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후 국방정보국에 연락해 망명 의사를 밝혔고 자신이 가져온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DIA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했고 2주 후 동과 딸은 DIA에서 제공한 모처로 대피했습니다. 동에 대한 이름은 2021년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과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동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왕이와 양제츠가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블링컨이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았는데 블링컨은 동이 미국 정보기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미국에 없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DIA가 망명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린 것은 지난 3-4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체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지만 정보 확인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의원, 언론에서 이를 감지하고 추적해 일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동은 중국의 특수무기 시스템, 우한연구소의 생물학 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 중국 정부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DIA에 제공한 테라바이트 단위의 엄청난 정보 데이터에 중국 정부기관과 고위층에 대한 은밀하고 강도 높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이 DIA에 제공한 정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바이러스의 연구 과정, 미국과 세계의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예측한 시뮬레이션, 조직과 정부가 코로나와 기타 생물학 전쟁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재무 기록, 중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인들의 이름, 미국에서 일하거나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 스파이들의 이름,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미국 사업가와 공무원들에 대한 재무 기록, 미국 정부 관리가 중국 스파이와 러시아, SVR 회원과 만난 세부 내용, 중국 정부가 CIA 통신 시스템에 침입해 CIA와 함께 일하던 수십 명의 중국인 스파이를 체포해 처형한 경위 등 수많은 정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동은 또한 DIA에게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있는 하드드라이브 4번까지 제공해 중국 정부가 헌터의 음란물 개입과 그의 사업 거래에 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또 2015년 중국 항공회사가 인수한 미국의 해리게스 오토모티브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 군용 제조업체 에빅오토에게 판매가 승인된 과정도 있습니다. 동은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 학생들의 최소 3분의 1이 계획적이거나 천인 계획으로 파견됐으며 가담한 많은 학생들이 가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군부 고위층 및 당 지도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동이 제공한 정보는 현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실험실 유출에 관한 입장을 바꾸었고 파우치를 중심으로 한 국립보건원과 과학자들의 태도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또 의회에선 양당 결의안과 같은 공동 대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국제사회에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G7 회의에서도 일부 정보가 공개돼 참가국들이 반중공에 동참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 망명은 중국 정치권에도 후유증이 막대한 상황인데 시진핑의 최근 발언도 이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6월 8일 칭하이를 시찰할 때 공산당 간부들에게 당에 대해 충성하는 위대한 미덕을 지켜야 한다면서 당과 공존해야 하며 당에 대해 충실하고 당을 따르면서 후회 없이 죽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월 18일에는 중공중앙위원회 관계자들이 중공역사 전시관에 모인 자리에서 기존의 당가입 서약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동해 망명에 따른 내부 단속이란 지적인데 워낙 중대하고 예민한 사건이라 향후 미중 간에는 극한 대결이 펼쳐지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